자, 이어서 디버거를 통해서 구조체, 배열의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조체랑 배열의 구조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걸 이제 디버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때 또 와닿는 느낌이 달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배열은 이제 많이 아시죠? 동일한 타입의 변수가 연속적으로 할당된 형태.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쇼트 인트부터 롱까지 쭉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원소는 다 5개고요. 그래서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그다음에 롱은 우리가 몇 비트 운영체제를 쓰느냐, 아니 몇 비트 컴파일러를 쓰느냐, 그리고 운영체제를 뭘 쓰고 CPU를 뭘 쓰는가, 그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MS 쪽의 문서를 보면 롱은 4바이트다 라고 되어 있고 GCC로 실제 해보면 8바이트 찍히고 그런 것들이 다르죠. 이 몇 바이트가 찍힌다라는 게 우리가 메모리 디버깅 할 때 그때 알아야 될 사항들이라서 현재 우리 컴파일러가 이 자료용을 몇 비트 쓰는지 그런 걸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담으로 그래서 C++에서는 아예 그냥 그런 혼동을 없애기 위해 int 8, int 16, int 32 그런 식으로 래핑을 해서 쓰기도 하죠. 여기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 6개가 찍힌 거죠. 그래서 맨 끝에 걸 보면 롱하고 롱롱하고 똑같이 8, 5, 40 원소가 5개니까요. 8, 5, 40해서 40바이트 찍혔어요. 그런데 요 롱 자료형은 이 컴파일러 비트 또는 운영체제 CPU에 따라 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그런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플롯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이제 요거는 요 강의 후반부에 엔디안, 리틀 엔디안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인터, 배열과 포인터입니다. 요 말은 많이들 쓰시는 표현 같아요. 배열이 곧 포인터고 포인터가 곧 배열이다. 다만 표현의 차이다. 라는 말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은 선언은 배열로 하고 그다음에 접근은 포인터로 하고 있죠. 반대로 여기서는 포인터로 배열 선언하고 여기는 액세스는 배열 인덱스로 하고 있습니다. 즉 배열과 포인터는 표현식의 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코드죠. 이렇게 해서 0, 10개 선언하고요. 다 0인데 여기서 찍으면 0, 1, 2, 3, 4, 5, 6, 7, 8, 5, 6, 7, 8, 9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0, 1, 2, 3, 4, 5, 6, 7, 8, 9에다가 할당을 할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덱스 올리면서 0에다 0, 1에다 1 그렇게 쭉쭉쭉 올려가면서 할당을 하죠. 이제 그거를 이 표현식으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요 VAR이라고 하는 변수는 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디버그를 걸어 볼게요. 여기다가
브레이크 걸면 되겠죠. 자, 그냥 요것만 찍었는데, VAR만 찍었는데, 왜 요게 찍혔을까요? 그러니까 GDB 찍을 때 변수 가지고 디버깅 못 합니다. 주소 가지고 디버깅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VAR 자체가 주소값이기 때문이에요. 어, 요거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아규먼트가 한 개라서 아그C에 1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변수 값이죠. 여기에 값이 뭐가 들어있나 모르는 거예요. 이 변수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어드레스 오브 연산해서 주소를 따와서 넘겼을 때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 1이 왜 나왔을까요?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0x1, 0x1에다가 액세스를 한 건데, 그런데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뜬 거죠. 지금은 요건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돌리고 있어서 주소 체계는 사용하시는 운영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 조금 낮은 주소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요 주소상에서 디버깅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 값이 찍혀 있네요. 그쵸?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히고요. 자, 그러면 요건 뭘까요? 3, 4가 나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30, 34, 38, 그 다음 3B 나오겠죠? 3C 나오겠죠? 그 다음 40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증분, 포인터 변수의 증분은 네, 요걸 따라가는 거죠. 어떤 포인터, 인트 포인터냐, 더블 포인터냐, 그거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게 인트가 4바이트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 플러스 1 했을 때 주소의 증분이 4가 되는 이유는 이게 인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더블로 하게 되면 F가 돼야죠. 죄송합니다. 여긴 수정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얘는 뭐예요? 자, VAR의 타입은 뭐예요? 더블 포인터. 더블 포인터죠. 정수예요. 주소값 가리키는 정수예요. 어, 정수? 헥사데시멀 정수. 어쨌든 소수점. 그 엑스포넨트 멘티사 익스프레션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쵸?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요. 디버그 해보겠습니다. 여기만 보는 거예요. 자, 디버그 사용 방법은 나중에 확인하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8씩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다음엔 10 되겠네요. 10, 18, 20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 포인터 변수가 더블 포인터이기 때문에 요 증부는 더블 자료형의 크기를 따라가서 플러스 8 되겠습니다. 다시 원본 소스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요거는 인트 포인터의 증분인 그 인트 사이즈 간격으로 주소를 늘려갈 거고요. 거기에다가 D 레퍼런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값에다가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그 값에다가
0, 1, 2, 3, 4, 5, 6, 7, 8, 9를 순차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면요. 네, 9번에다가 브레이크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run 하고요. 이거 run 했죠.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이 소스가 아니네요. 이거 2번 소스 빌드 해야죠. 그쵸? 요걸 보고 있었어요. 요걸로 해야 되는데요. 그쵸? 요 파일에 9번 잡고요. run 네, 걸렸습니다. 여기 걸렸죠? 10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으로 지금 초기화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인티저니까요. 4바이트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처음엔 0이니까 여기 0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게 아니라 0이 지금 덮어쓰기 된 거죠. 한 번 더요. 1 들어가고요. 2 들어가고요. 쭉쭉쭉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1 한다라는 거는 포인터의 증분 4바이트씩 늘려가는 거고요. 주소값을 4바이트씩 늘려가고 D 레퍼런스 하면 그제서야 이 값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 여기다가 할당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방식이요. 포인터로 선언을 해볼게요. 이번엔 동적 할당으로 4 곱하기 10, 40바이트 할당해서 거기 시작 주소 받아오고요. 배열 인덱스 방식으로 접근할게요. 요거 선언은 익숙하고요. 요거 인덱스 접근도 익숙하니까 요건 바로 해보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포인터고요. 여기 가리키는 포인터고요. D 레퍼런스 하면 요거가 좋을 거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1 한 다음에 D 레퍼런스 하면 네, 요거가 좋을 거고요. 그쵸? 사식 증분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의 값은 요거지만 요거의 값은 요거고 요 화면에서 보면 요거인 거죠. 플러스 4 했으니까요. 4, 8, C, 그 다음에 B0, B4, B8, BC, C0 그렇게 나가겠죠? 자, 한번 컨티뉴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0x0 들어갔고요. 다시 컨티뉴 1, 컨티뉴 2, 컨티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풀이해줘야 되는 거 말고는 동일하죠. 배열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즉 포인터가 곧 배열이고 배열이 곧 포인터다라는 말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포인터를 이용해서 한번 2차원 배열 생성해 보겠습니다. 2차원 포인터의 개념은 뭘까요? 자, 2차원 포인터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 3개, 로우가 3개, 컬럼이 4개인 거예요. 3 곱하기 4요. 근데 여기는 3개만 만들어요. 여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트 포인터 3개 만드는 겁니다. 인트 3개가 아니라 인트 포인터 3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 포인터를 3개 만들고요. 요 포인터는 4개짜리 배열 하나를 가리키게 하고요. 요 포인터도 4개짜리 배열 하나 가리키게 하고요. 요 포인터도 4개짜리 배열 하나 가리키게 하고요. 정확하게는 여기 가리키고요. 얘도 여기 가리키고 얘도 여기 가리키는 그런 모양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를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3번 돌면서 얘는 요거 선언해 주고요. 얘는 요거 선언해 주고요. 선언이 아니라 할당이요. 얘는 요거 할당해 주고요. 그 동작을 여기서 수행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잡았어요. 여기다도 브레이크 한번 잡을게요. 올렸고요. 자, VAR. 요거의 타입은 뭐예요? 요거의 타입은 int 포인터 포인터예요. 타입은 int 포인터 포인터. 그다음에 이름은 VAR. 그리고 얘는 요 8, 3, 24 주소가 이제 8비트, 8바이트, 64비트, 64비트고 48비트 어드레싱을 하는 8바이트니까요. 8, 3, 24, 8, 3, 24 바이트의 시작 주소 여기를 가리키는 게 VAR 되겠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A8 보이겠죠? 다음에 플러스 2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요건 뭐예요? 네, 아직 할당되지 않은 값이죠? 이것만 딱 보면 딱, 딱, 딱 이렇게 할당된 걸 볼 수 있습니다. 8바이트 3개 할당된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아무것도 값이 없죠? 그거는 네, 여기에 그 어떤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공간만 예약된 거고요. 공간만 보장받은 거고 여기 값을 넣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값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는 그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가 아니라 아까 제가 4바이트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인트 4개, 인트 4개 어레이의 시작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림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얘는 인트 4개짜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켜야 되고요. 얘도 인트 4개짜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켜야 되고요. 얘도 인트 4개의 시작 주소를 가리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4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과정 설명드리고 있어요. 컨티뉴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진 평온하죠? 자, 이제 한번 실행할 거예요. 여기 진입했고 한번 실행할 거예요. 컨티뉴. 이제 할당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짜리 인트 4개 배열의 시작 주소가 여기 할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할당이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컨티뉴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들어갔고요. 또 컨티뉴 해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아, 다음 중단점이 없어가지고 끝났네요. 자, 어쨌든 할당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요. 이거는 15에다 걸게요. 15가 아니라 21, 20, 20 여기다가 중단점 여기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걸고 런 했어요. 그 다음에 X 하고
3xg. 그래서 요거는 x 하면 이그제민이고요. g는 이제 그레이트 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8바이트 보겠다라는 거고요. 4바이트 보려면 워드, 2바이트는 하프 워드, 1바이트는 바이트.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볼 건가 해서 8바이트씩 3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주소 할당됐네요. 그쵸? 여기 쳐다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 주소를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d-reference 하면은 나올 거예요. var에다가 d-reference 했다는 건 var이 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값을 d-reference하고 그 주소를 디버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려면 어떻게 해요? var에 플러스 1 한 다음에 d-reference 하면 되죠. 여기 보려면 어떻게 해요? var에 플러스 2 해서 d-reference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인티저니까 4바이트, 워드, 그 다음에 4개 볼 거니까 4. 이거 보는 건 더 많이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값은 의미 없는 값이 되겠죠. 4개만 딱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요. 여기는 최초 선언한 인트 포인터 포인터. 요게 var 여기 가리키고 있고요. 하나, 둘, 세 개. 83, 24 할당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값들은 요때 가져온 인트 4개짜리의 각 시작 주소인 겁니다. 여기에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가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바로는 안 쳐도 되지만 D 레퍼런스 해서 여기 0 4개 있네요.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시작 주소, 요 시작 주소, 요 주소, 요 주소 가서 D 레퍼런스 해오면 될 거예요. 아니죠.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맞죠? 여기 가서 D 레퍼런스, D 레퍼런스, D 레퍼런스, D 레퍼런스 하면 되겠어요. 요 주소, 요 주소가 요겁니다. 여기 가서 D 레퍼런스 한 다음에 액세스 하고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처음에 1부터 시작해요. 1을 어디다 할당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1, 2, 3, 4 그렇게 할당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한 번 더 D 레퍼런스 하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값이 찍힐 거예요. 아이고 D 레퍼런스 여기서 D 레퍼런스 하면 그냥 0이 찍히는 거죠. 여기서 D 레퍼런스 하면 0이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 하고 D 레퍼런스 하면 요 값이 찍힐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하면 요 값이 찍히고 플러스 3 하면 요 값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var 요 변수에 D 레퍼런스 한 거는 그 첫 번째 인트 4개 그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은 인트 포인터에 D 레퍼런스 했을 때 4바이트씩 증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바이트씩 건너뛰어서 그 주소에 액세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볼게요.
상태에서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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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씩 들어가는 거 보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제이가 아니라 이 커맨드를 찍어야 돼서 이 값을 찍으려면 프린트하면 나올까요? 되네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제가 디버그 요 GDB를 다 알지는 못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린트 했더니 되네요. 1, 2, 3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한 거죠?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VAR에다가 디레퍼런스한 그게 이제 VAR 여기 있는 값은 요거예요. 그쵸? 거기에다가 디레퍼런스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인 거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여기고 플러스 2 하면 여기고 플러스 3 하면 여기인 거죠. 거기다 각각 디레퍼런스를 해야지 요 값들에다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플러스 1의 디레퍼런스, 플러스 2의 디레퍼런스, 플러스 3의 디레퍼런스 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차원 포인터를 선언하는 것 자체로는 2차원 배열이 생성되지 않고 그냥 그건 이제 1차원 배열 각각의 시작 주소를 생성한 것 뿐이고요. 1차원 배열을 각각 할당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제. 자, 해제할 때는 결합은 분해의 역순을 생각하면 되겠죠. 누구 먼저 해제해야 될까요? 얘를 해제하게 되면 요거를 해제할 근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거 해제, 요거 해제, 요거 해제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해제해줘야 돼요. 그걸 여기서 보는 겁니다. 요거 해제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시작 주소 따와서 해제하면 되죠. 그죠? 제가 VAR 하면 요거 값은 이건데 여기에다가 요 액세스를 하려면 여기 액세스를 하려면 이 값을 가져와야 돼요. 여기에 담겨 있는 값은 여기를 바라보는 건 맞는데 이 값을 가져오려면 디레퍼런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별 찍었어요. 여기서 디레퍼런스 한 다음에 하나씩 증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아니죠. 하나씩 증분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증분을 한 다음에 디레퍼런스 여기서 증분을 한 다음에 디레퍼런스 해야 되죠. 다시 좀 그려볼게요. 해제하는 상황입니다. 해제하는 상황에서 여기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바라보고 있고 여기 바라보고 있고 자, VAR 변수 그거는 VAR 요 자체는 여기 바라보고 있는 어떤 변수인 거죠. 그쵸? 그럼 여기 바라보고 있는데 요 값을 보고 싶어요. 요 값이 여기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디레퍼런스 한 게 첫 번째 i가 0일 때인 거고요. 여기다가 여기 바라보고 있는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증분이 여길 가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디레퍼런스 하면 여기 뭐가 값이 적혀 있는데 그걸 가져오고 그게 결국 여기 시작 주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 하면 여기 담겨 있는 값은 디레퍼런스에서 가져오고 여기를 바라보는 그 주소가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풀이 할 때는 풀이 선언이 아니라 저기 풀이 할 때에는 그 포인터 주소 값을 넣어야지 풀이가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엔 요게 해제가 되고요. 여기서는 여기 적혀 있는 값들이 해제되고요. 마지막엔 여기 적혀 있는 값을 이용해서 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합은 분해 역순, 결합은 분해 역순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신나게 봤으니 이제 문자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캐릭터 타입의 배열로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아요. 지금 디버깅은 C 언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C++이 아니라 스트링 자료용이 없습니다. 캐릭터 타입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널 터미네이션이 중요하죠. 문자열의 끝이 0x0 널 문자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아스키 코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스키 코드상으로 0x0가 널 문자로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할 때 널 터미네이션을 했을 때 그걸 문자열의 끝으로 보자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C 언어 기초할 때 많이 배워서 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터미네이션 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프린트F 찍을 때 %S 얘가 하는 일은 저 널 터미네이션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캐릭터 스트링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헬로 스페이스 월드가 5 하나에서 11바이트라서 이 공간 안에는 이 문자열의 널 터미네이션을 찍어줄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번 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요. 11바이트 선언하고 11바이트 문자열 넣고 널 터미네이션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운이 좋아서일까요?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대문자 H가 0x48인가 봐요. 소문자가 A가 0x6 몇인가부터 시작하고요. 자, 이런 게 헷갈리죠? 그러면 B 말고 C로 찍으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얼라인이 안 맞아서 좀 헷갈릴까 봐 B로 찍었는데 캐릭터로 찍으면 바로 보입니다. 헬로 띄고 월드 널 터미네이션이 있네요. 이거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한번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헬로 운이 좋아서일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브레이크 잡고요. 해에 LL로 널 터미네이션 또 붙었네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스택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사고 방지라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보호를 해준 겁니다. 저 스트링을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선언은 5바이트로 했지만 요거는 딱 이제 안전장치가 가동이 돼서
여기는 이제 예약이 되고 할당이 되지, 다른 메모리로 할당이 안 되게 도움을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갔더니, 코드 문제 없군 하면은 스택 프로텍터가 잘 돌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컴파일러 썼을 때 혹은 컴파일러의 버전을 다른 걸 썼을 때 스택 프로텍터가 가동이 안 된다면 그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스택 프로텍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GCC 버전 몇인가요? GCC 11.4.0 기준으로는 스택 프로텍터가 기본 활성화지만 만약에 스택 프로텍터를 비활성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F는 펑션이겠죠? No stack protector 했습니다. 이 상태로 잘 된 것처럼 보이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1 들어가 있네요. 0이 아니라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 0이 들어가 있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지금 된 거예요. 이 상태는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스택 프로텍터의 도움도 못 받는 상태에서 운으로 이렇게 잘 됐는데 다음번에 또 요주소에 걸릴이란 그런 보장이 없어요. 게다가 여기 요주소는 이제 가상 어드레스일 뿐이고요. 실제 물리 메모리에 어떤 가비지 값이 들어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죠. 네. 자, 또 뭔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볼게요. 자, 지금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뒤에 0x 제로가 쫙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널 터미네이션, 널 터미네이션을 안 해줬는데 스택 프로텍터가 발동이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널 터미네이션이 안 들어가고 문제가 발생을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5, 6, 7, 8, 9, 10, 1, 2, 3, 4, 5, 6, 7 17바이트 그리고 캐릭터 스트링 17바이트 선언하고 널 터미네이션 없는데 요거는 왜 들어갔냐면 네,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겠어요. 지금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걸로 이제 강제로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요게 11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널 터미네이션 포함해서 12바이트. 그쵸? 그 상태로 요거를 1로 바꿔볼게요. 1이 아니라 이제 아스키 코드 값 벗어난 값으로 해볼까요? 1 말고 아스키 값이 적당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뭐
요게 아마 0일 거예요. 브레이크 여기다 잡고요. 런 하고요. 자, 헬로 월드하고 0 찍혔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의 결국은 요거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메모리 디버깅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스택 프로텍터 도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아까는 이제 스택 프로텍터 없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스택 프로텍터 쓰고 해보겠습니다. 네, 1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그래도 뭐 요 뒤에가 0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동일한 스택에다가 쌓이 뭐죠? 계속 동일한 스택 주소가 동일한 메모리 물리 메모리 랩핑이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이 말고 요 뒤에 여기가 널 터미네이션이 운으로 되지 않으면 막 이상한 문자 나오다가 뚝 끊기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운이 좋아서 재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상태를 정상이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위험한 거죠. 갑자기 뭐 스택 주소 바뀌고 이래가지고 기존에 운 좋아서 널 터미네이션 됐던 게 나중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운이 좋든 나쁘든 확실하게 되게 하려면 널 터미네이션 포함한 공간으로 할당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요 실수가 필드에서 꽤 많이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여기 13이랑 여기 12는 왜 나왔죠? 요 13 왜 나온 걸까요? 12인데요. 사이즈가 12인 건 알겠어요. 사이즈 오브 스트링이 캐릭터 스트링, 캐릭터 곱하기 12에서 1 곱하기 12에서 12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얘는 왜 13일까요? 그래서 스트링 랭스는 결국 제로 터미네이션, 널 터미네이션 나올 때까지 세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잠깐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왜 13이죠? 네, 아까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1, 2, 3, 4, 5, 6, 7, 8, 9, 10, 1, 2, 3인 겁니다. 원래는 11이 나와야 우리의 기대값은 요거 합쳐서 요거까지 합쳐서 12 그리고 진짜 정상이라면 11이 나왔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대값인데요. 근데 여기다 강제로 제로룩스 30을 넣으면서 하나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넣으면서 하나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밖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널 터미네이션이 안 돼서 1바이트가 가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에러 안 났다라고 해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딱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11 나와야죠. 네, 이렇게 나와야죠. 얘는 왜 11이죠? 얘가 12인데요. 얘 용량은 12이지만 요 문자열의 길이는 널 터미네이션 제외한 바이트 카운트가 되겠어요.
스트링 렌스, 사이즈 오브의 차이 보셨습니다. 널 터미네이션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까지 확인했습니다. 스택 프로텍터, 문자열의 길이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얼라인먼트 패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모리 디버깅 할 때 또 헷갈리게 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이 얼라인먼트 패딩 개념을 알지 못하면 메모리 디버깅 할 때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요 코드 볼게요. 9바이트, 자, GCC예요. GCC에서 롱 8바이트요. GCC 롱 8바이트, 그 다음에 캐릭터 스트링 9바이트에서 17바이트입니다. 그러나 요거 요 둘 사이에 이 둘 간에 어떤 제로 패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태로 쌓이는 거예요. A, B, C, D, E, F, G, 널 터미네이션 이렇게 9바이트고 제로 패딩 들어간 다음에 A가 선언된다 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8번에다가 브레이크 잡고요. 이거 아니죠? 자, A 했는데 왜 안 돼요? A의 값은 1입니다. 여긴 오직 주소만 들어가요. GDB 쓸 때 이그제민 슬래시 몇 개? 16개. 헥사데시멀로 바이트 16개. 그런데 A, 0x1을 참조한 겁니다. 잘못 찍은 거죠. A의 주소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1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요거 뭐죠? 자, 이제는 캐릭터로 찍을게요. A, B, C, D, E, F, G, H 그리고 마지막에 0x0 널 터미네이션.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는 이렇게 돼 있어요. B의 시작 주소는 어딜까요? B의 시작 주소는 EF래요. EF. EF가 어디예요? 여기죠. 28, 29, EA, EB, EC, ED, EE, EF. 여기가 EF죠. 여기가 EF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뭘까요? A는 요거예요. A는 시작 주소 여기예요. 볼까요? A는 20, DF 20 여기네요. 확실히 A는 이렇게 8바이트예요. B는 요거예요. 요거 뭘까요? 요 7개. 이것이 바로 제로 패딩, 얼라인먼트 패딩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어, 그 성능 향상. 예를 들어서 이제 캐시를 청크 단위로 가져올 때 그 8바이트 단위로 끊겨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성능 향상 목적으로 얼라인먼트 패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컴파일을 해요. 이걸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활성화한다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 컴파일 옵션 중에 최적화하지 않기라는 걸 하면 요거 제로 패딩을 없앨 수 있어요. 자, 최적화를 제거했는데 제로 패딩이 없어졌다. 얼라인먼트 패딩이 없어졌다. 라는 말만 들어봐도 최적화의 한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는 얼라인먼트 패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 읽을 때 이 얼라인먼트 패딩을 고려를 해야 하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네, 요 구조체 길이 볼 때 요거를 name, id, score, name, score, id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한 같은 양의 원소를 선언했는데 요 두 개의 사이즈가 다르게 찍히는 것. 왜 다르게 찍히냐 봤더니 얼라인먼트 패딩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여기서 잡을게요. 여기서 잡을게요. 34. 31에 잡고 컨티뉴 하겠습니다. 다음에 샘플 1 구조체, 샘플 2 구조체가 있어요. 이 구조체의 주소값을 이렇게, 런을 안 했어요.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요게 샘플 1, 요게 샘플 2예요. 문자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 캐릭터 스트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샘플 1, 네임은 하이, 아이디는 아이디. 그래서 하이 띄고 3바이트니까 마지막 제로 터미네이션. 그럼 요거 세 개는 온전하게 요 네임이네요. 그다음 아이디, 하이가 아니라 아이디. 이거 왜 제로 3개죠? 제로 터미네이션 하나면 되는데요. 5바이트 선언했잖아요. 5바이트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그러고 나서 스코어는 롱이에요. 90 들어가 있습니다. 요 뒤에는 뭐예요? 롱이니까 8바이트인 거죠. 이렇게가 스코어예요. 끝났네요. 샘플 1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쵸? 샘플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2 봤더니 네임, 하이, 3바이트네요. 터미네이션 됐어요. 요거 뭐죠? 일단 넘어갑니다. 90 나왔어요. 스코어입니다. 그죠? 롱이니까 8바이트. 이렇게 온전히 8바이트 롱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나왔어요. 이렇게요. 그 말은 요 롱과 요 캐릭터 3바이트 사이에 5바이트 제로 패딩이 들어간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큰 요 롱이라고 하는 요 애를 기준으로 8바이트 기준으로 얼라인먼트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왜 얼라인먼트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요거랑 했더니 8바이트 딱 맞게 돼서 굳이 패딩 안 붙여도 되는 상황이 됐던 것 뿐입니다. 이미 요 둘이 8바이트 이루었기 때문에 제로 패딩 안 해도 그 다음 롱은 8바이트 단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제로 패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롱 변수가 8의 배수 주소에 없게 되겠죠. 8의 배수 주소에서 시작할 수 없게 돼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요 하이 제로 패딩이 아니라 제로 널 터미네이션 하고 여기에서 90점이 시작을 하게 되면 롱 변수인데 8바이트짜리 롱 변수가 8의 배수 주소가 아닌 이상한 홀수 주소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한 점이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드 최적화, 컴파일 최적화를 하면 제로 패딩을 넣어서 이렇게 가장 큰 용량을 가진 변수가 딱딱 그 떨어지는 주소 공간에
할당될 수 있도록 제로 패딩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메모리 디버깅할 때 그걸 알지 못하면 변수만 디버깅하면 이걸 알 필요가 없죠. 근데 메모리 디버깅을 하고자 하면은 이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버깅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 변수 디버깅 하거나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비주얼 디버거를 써도 되는데 메모리 주소 디버깅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디버깅을 할 때 프린트F 디버깅 하는 것보다 디버거를 쓰는 게 좀 더 현명하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알면서도 귀찮아서 실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버거 쓰는 과정을 쭉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디버거의 역할,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CPU가 프로그램을 돌린다라는 건 요 실행 파일에서 명령어를 가져오고 요 프로그램 카운터엔 다음 가져올 명령어 주소가 계속 증분이 되면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디버거의 역할은 그 중간에 개입을 해서 얘 대신 인스트럭션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단점을 걸면 중단점 주소가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no 오퍼레이션 같은 걸 해주면 되겠죠.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ou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요. A.ou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돌고 있을까요? 이렇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 GDB가 거기에 지금 개입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관계 보이시나요? 그래서 PS-EF를 헤드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페어런트 PID예요. 부모 PID요. 그죠? 그래서 요 A.out은 우리가 실행한 게 아니라 GDB가 실행한 거예요. 8420 PID가 요 A.out의 부모 프로세스 아이디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입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디버거의 자식 프로세스로서 요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디버거에는 우리가 방금 쓴 GDB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도 있는데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는 MS 디버거고요. 이제 맥OS에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DB를 이렇게 써봤어요. 맥OS에서 쓰는 LLDB가 GDB랑 사용 방법이 유사하더라고요. 그 디버그 빌드하는 방법은 아까 -G 옵션 써서 했던 거 보셨고요. 디버그를 했을 때 디버그 바이너리에는 디버그 심볼이 들어간다. 디버그 심볼이 들어가고 그리고 디버그 할 때 소스 코드도 같이 필요하다는 건 우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중단점 설정하고 run, continue 하면서 디버그 하는 거는 아까 확인을 하셨습니다. 디버그 소스 코드 원본이 없으면 디버그는 돌아가지만 중단점에서 소스 코드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09번 파일 요거를 디버깅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바꿔버리고요. 자, A.out에 심볼이 있으니까 심볼 자체는 읽어와요.
파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 소스 코드 파일이 있어야 디버깅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디버깅을 못하는 건 아니죠. 네, 샘플 1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심볼 정보는 있어요. 다만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정보,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뭐 어떤 뭘 찍고 그런 이제 소스 코드 내용은 심볼에 그 디버깅 심볼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 원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변수 검사 말고 요거 하프워드, 바이트 이런 내용은 이제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엔디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변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샘플 2 보면 되겠죠? 자, 지금은 중단점이 23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내려오면서 31까지 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넥스트, 넥스트 하면서 가면 돼요. 여기 걸렸네요. 지금 여기 걸렸어요. 31, 32 여기 걸렸네요. 요거 실행하고 여기 걸린 상태네요. 그쵸? 자, 소스 코드 없이도 디버깅은 됩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 보면서 이렇게 라인 번호 따라가면 돼요. 그거 대신해 주는 게 여기서 디버거에서 해주는 건데 원본 소스 코드 없으면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변수 정보는 변수에 대한 심볼 정보는 그 디버그 바이너리에 있으니까요. 자,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엔디언입니다. 롱 변수 어떻게 찍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이트 단위로 24개만 볼게요. 찍는 건 헥사데시멀로 찍고요. 요게 90입니다. 그죠? 16 곱하기 5 더하기 10 해서 90이에요. 이것만 보면 8바이트 롱이 90에 0 여러 개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이고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샘플 2에 이제 여기 얼라인먼트 들어가서 여기가 스코어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90점. 그죠? 데시멀로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죠? 헥사가 아니라 여기를 D라고 하면 D가 아니라 D요. D라고 하면 헥사데시멀이 아니라 데시멀이니까 90 찍혔어요. 요게 90이래요. 근데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바이트 단위로 찍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워드 단위로 찍으면 요 뒤에 들어가 있어요. 바이트 단위로 찍으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거 뭘까요? 요 0들. 요 0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리틀 엔디안이라고 합니다. 바이트 단위로 거꾸로 적기. 바이트 단위로 거꾸로 적기. 요것을 우리가 리틀 엔디안이다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거를 변수만 디버깅하면 요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메모리 디버깅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헷갈릴 포인트라서 요걸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게 인텔 X86 CPU 기준으로는 이렇게 리틀 엔디안 쓰고 있습니다. 인텔 호환 CPU 기준으로는
X86 계열 CPU는 리틀 엔디언 쓰고 있어서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이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CPU 타입에 따라 빅엔디언 쓰는 CPU는 이걸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리틀 엔디언 쓰는 CPU는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수 값 변경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일 번에다가 브레이크 잡고 요 값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요거 엔디안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바이트 단위로 찍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8바이트를 한꺼번에 찍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소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롱 단위로 읽어왔더니 이렇게 찍을 뿐인 거죠. df20 요 주소에 실제 있는 값은 요거인 거죠. 요게 21, 22, 그죠? df20, df21, 22, 23, 24, 25, 26, 27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set 타입 주소 값 이렇게요. 바뀌었죠? 이렇게요. 이렇게 값을 바꾸면서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소인데 값이 달라요. 이 둘은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다른 프로세스에서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참조했더니 다른 값이 나왔어요. 이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모리 주소는 우리 램에 있는 물리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각 프로세스에서 고유하게 할당받은 가상 주소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디버깅할 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그냥 가상 메모리 주소를 기반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이 주소가 물리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프로세스에서 고유하게 할당받은 가상 메모리 주소구나 라는 거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CPU에서 이렇게 피지컬 몇 비트 어드레싱 사이즈가 버추얼 48비트 이렇게 나온 게 우리 프로그램은 요걸 기반으로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컨텍스트 스위칭도 가능하고 한 거겠죠. 물론 이제 요 가상 주소가 다 프로그램 영역은 아니고 어딘가는 하드웨어 레지스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콜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버추얼 어드레스에 대해서 변수의 주소가 진짜 주소가 아니라 프로세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 프로세스의 고유 주소로서는 진짜 주소가 맞는데 진짜 물리 메모리 주소는 아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2교시를 정리해보면 배열과 포인터는 배열이 포인터요. 포인터가 배열이다. 라는 거고 문자열, 널 터미네이션 포함해야 되고요. 스택 프로텍터가 보호해주긴 하지만 그걸 믿지 말고 널 터미네이션 안전하게 해주자 라는 거였습니다. 배열 구조체 용량은 각 구성 요소의 용량의 합과 같은데요. 근데 요 말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얼라인먼트, 메모리 얼라인먼트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이렇고요. 얼라인먼트가 적용되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가상 메모리 주소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